2020년도 21년도 1학기 기하학습 중간고사 1번 문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다시 살펴보시면 1번 문제의 경우 심장질환 환자 예측 문제였습니다. 어, 어, 문제에 대한 인트로는 다들 읽어보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이 제공되고 테스트 데이터도 다음과 같이 제공됩니다. 차이는 학습 데이터의 타겟이라고 하는 심장 질환을 알려주는 카테고리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테스트 데이터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통해 예측된 환자의 심장 질환 유무를 서브 및 CSV 파일로 저장하여 캑을 리더보드에 제출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트레인 CSV와 테스트 CSV에 있는 특성, 속성들은 다음과 같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0번, 그러니까 타겟이 되겠죠. 0이 심장 질환이 없음을 이야기하며 1, 2, 3, 4가 심장 질환의 카테고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테스트 데이터로 주어진 환자 건강 정보에 맞는 환자의 심장 질환 유무를 예측해 보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심장 질환의 유무를 예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울증 예측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의 풀어보셨겠지만 어떠한 질환의 유무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의미합니다. 즉 다른 말로 다시 말씀드리면 1, 2, 3, 4라고 카테고리가 나뉘어 있지만 실제로는 심장 질환이 있다 없다 0, 1 문제로 간단하 심플리파이해서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카테고리를 나누어진 상태로 멀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해결하신 분들의 경우도 베이스라인 1을 넘길 수 있었겠지만 실제 베이스라인 2를 넘기기 위해서는 여기에 약간 함정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질환의 유무를 예측하는 것이 문제 1번에서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를 기억하고 실제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이제 텀프레스트 1번 문제이고요. 그러면 코드를 노트북을 만들겠습니다. 네, 이렇게 노트북이 실행이 됐으면 데이터를 가장 먼저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익숙해지실 만한 판다스의 리드 CSV를 통해서 다음 데이터 셋들을 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레인의 PD 리드 CSV를 통해서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그리고 테스트와 서브밋도 함께 로드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로드가 됐으면 가장 먼저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트레인 헤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각각에 대한 정보는 문제지에 나와 있고 끝에 트레인셋 같은 경우는 타겟이 포함되어 있네요. 심장 질환의 카테고리를 의미하겠죠. 반면 테스트셋 같은 경우에는 네, 끝에 타겟이 없이 동일한 속성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인덱스라는 정보가 들어가 있으므로 나중에 인덱스라는 정보도 함께 빼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1차적으로 보고 실제 물리적으로 어떻게 데이터셋 포맷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데이터 타입스를 통해서 실제 그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실제 그 컬럼에 대한 데이터 포맷을 알 수가 있는데요. 뭐 다른 거 같은 게 다 인티저형으로 되어 있는데 CA와 THAL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형태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오브젝트 형태는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숫자와 텍스트가 섞여 있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난값이 포함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 오브젝트 형태가 있는 것들을 좀 자세히 봐줄 필요성이 있는데요. 저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numpy에서 제공하는 uniqu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unique라는 함수는 무엇이냐면 그 속성을 대표하는 값들을 뽑아내는데 중복이 된 걸 제거하고 그 특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성에서 나타나는 특징 값들을 다 뽑아내는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하고 numpy.unique라는 함수를 통해서 실제 저 데이터셋이 들어있는 C와 THA를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니크 함수를 통해서 보시면 실제 CA라는 것에 들어가 있는 값은 0, 1, 2, 3으로 이루어져 있고 물음표라는 값도 추가가 되어 있네요. THAL도 3, 6, 7이 있고 물음표라는 텍스트가 섞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물음표라는 데이터를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뭐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저 물음표라는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CA 데이터가 물음표가 되어 있네요. 마찬가지로 PHAL 데이터도 이런 식으로 물음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데이터를 처리해 줘야 된다라는 거를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 문제를 통해서 연습하셨던 분류를 위한 방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엑스트레인을 나눠줘야 되는데요. 이때 기존 트레인 데이터 프레임에서 드랍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데이터를 드랍을 해줘야 되냐면 앞에 분석에 의해서 타겟이라는 라벨 값이 없어야겠죠. 타겟과 인덱스도 함께 드랍을 해줍니다. 그 전에 앞서서 라벨을 타겟을 이런 식으로 y 라벨 값을 불러오고요. 그리고 x테스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여긴 타겟이 없죠. 대신에 인덱스를 드랍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드랍을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잘 드랍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헤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앞에 인덱스가 빠지고 끝에 타겟이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트레인 데이터셋도 다음과 같이 맞춰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랍을 해줬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실제 분류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판다스를 버리고 numpy 형태로 데이터를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나중에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분류를 할 수도 있지만 심플 임퓨터 같은 함수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numpy 형태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트레인과 테스트 이렇게 변환을 해주고요. y 트레인이라고 하는 라벨 값도 변환을 해주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같은 경우는 이미 변환이 됐는데 또 변환을 하려니까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잘 변환이 안 됐던 테스트에 대해서만 변환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변환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앞에서 분석한 걸 토대로 이제 하나씩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이 물음표 값을 처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 물음표를 처리하기 위해서 simple imputer라는 scikit-learn의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코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로드를 하고요. 예제 코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규멘트를 한번 보시면 실제 missing value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채워야 될 밸류, 어떤 값을 채울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는 물음표를 채워주겠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보시면 평균값으로 혹은 중간값 아니면 가장 빈도수가 높은 값 그리고 특정 상수로 채워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CA라는 것과 THAL이라는 게 심장 질환과 어느 정도의 코릴레이션을 갖고 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값을 물론 0으로 해줘서 상관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0이 된 경우 모두 심장 질환이라고 강한 코릴레이션을 갖는다고 했을 때 이 값을 그냥 0으로 채워주게 돼 버리면 실제 CA에서 0으로 걸러진 그 물음표의 사람들은 다 심장 질환의 유무와 상관없이 다 심장 질환이 있다라고 모델이 학습을 하겠죠. 그리고 분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 값은 실제 비어 있지만 텍스트는 아닌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저는 -1이라는 값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스탄트 특정 상수로 변경을 할 건데요. 그때 -1로 채우기 위해서 밑에 보시면 컨스탄트일 때 그러면 그 값을 어떤 걸로 채울 것인지에 대한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fill value를 -1로 채우겠습니다. value를 -1로 이런 식으로 채울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걸 가지고 fit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fit을 explain에 시키고요. 이제 뭐 fit 언더바 transform도 해도 되지만 좀 더 풀었으면은 transform을 explain에 해주고요. 테스트 해줍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항상 이런 fit과 transform으로 묶여있는 사이클론 함수를 이용하실 때 무조건 fit은 trainset에 학습을 시키고 transform은 trainset과 testset에 동일하게 진행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스트셋에 대해서 fit과 transform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항상 학습 데이터셋에다가 fit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fit 하면서 배웠던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테스트 셋에 대해서도 트랜스폼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물음표의 값들을 이런 식으로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뭐 확인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158번째 같은 경우 지금 158번째 데이터가 물음표였죠. 엑스트레인에 158번째 보면은 이런 식으로 -1로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물음표였는데 이런 식으로 -1로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물음표에 대한 데이터를 처리를 해줬으니 이제 뭐 모두가 잘 아시는 분류기로 학습을 하고 분류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통해서 분류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핏을 시켜줍니다. 이때 X 트레인이 되겠고요. Y 트레인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옵션을 주셔야 되는데 뭐 랜덤 스테이트 같은 경우 고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선 고정을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고요. 솔버를 조금 옵션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 때 은하계 문제를 풀 때 솔버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가장 성능이 좋은 것으로 판단됐던 SAGA라는 솔버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fit을 시켜주면요. 워닝 에러가 뜨네요. 보시면 이제 수렴이 되지 않는다라는 워닝 에러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맥스 이터레이션을 높여주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맥스 이터레이션을 줘서 디폴트보다 더 수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맥스 이터레이션 같은 경우 100으로 되어 있네요. 1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0으로 바꿔주면요. 아직까지 안 되고요. 그러면 만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수렴이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해당 분류기를 통해서 실제 트레인셋에 대해서 분류를 수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X 테스트를 넣어주고요. 해당 결과를 프레딕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Y 프레딕을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0, 1, 2, 3이 섞여 있네요. 아, 네. 지금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셨으면 아마 베이스라인 1을 넘기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 문제를 푸실 때 심장 질환의 유무를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Y트레인 값이 1보다 큰 경우, 0보다 큰 경우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Y트레인 값이 0보다 큰 경우를 모두 다 1로 바꿔주는, 즉 심장 질환의 카테고리가 1, 2, 3, 4가 있지만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모두 다 심장 질환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심장 질환이 있다 없다에 대한 유무, 마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바꾸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0이 아닌 것들은 모두 1로 바꿔주는 거를 실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실행을 하면요.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요. 인파이로 바꿔주고 여기서 이제 1 이상인 1, 2, 3, 4에 대한 카테고리를 모두 1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심플 임퓨터를 적용을 해서 실제 그 물음표 값들을 채워주고요.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모델을 학습해서 결과를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1010으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구했던 결과처럼 1, 2, 3, 4가 나와도 아마 베이스라인 1번은 넘기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에서 심장 질환의 유무를 예측하라 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를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심플리파이 해주는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예측한 프레딕 값을 이제 다시 서브밋에, 앞에서 서브밋 불러왔죠. 그래서 서브밋의 타겟에 Y 프레딕을 넣어주는데요. 여기서 그냥 이대로 내면 0%가 뜨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0, 1 같은 경우에는 타입을 인티저로 바꿔주고요. 그렇게 해서 서브밋을 해줍니다. 그래서 서브밋 to CSV를 뭐 서브밋으로 할까요? 서브밋 CSV로 해주시고요. 여기서 인덱스는 플러스로 해줘야겠죠. 그래서 저장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저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상태로 다운을 받으셔서 그냥 서브미션으로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저장을 해서 그 저장된 상태에서 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물음표 있는 것들을 유니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 그런 물음표 값들을 심플 임퓨터를 통해서 물음표의 값을 상수로 채워줍니다. 그래서 0-1로 채워주는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제 아웃풋 파일에 대해서 서브미션을 하겠습니다. 제 서브미션 결과를 보면은 방금 전 제출했던 서브미션 결과가 86.885%네요. 86.885%가 베이스라인 2에 해당하는 솔루션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중간고사 문제 1번에 대해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